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일본이 얼마 전 가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종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위안부 기린비를 철거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철거 이전에 일본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오늘 SK텔레콤을 압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이건 뭐 때문이랍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SK텔레콤 측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헬스케어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앞서 SK텔레콤은 2011년에 이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라는 이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양사는 이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최근에 자체적으로 이 헬스케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체외 진단기와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고객 정보가 타사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개인정보가 언제부터 공공정보가 됐나? 그냥 다 퍼줘라.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공공정보냐? 네. 네네. 또 헬스 커넥트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몇 번이나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서야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마무리해서 결과를 공개하라. 이런 네. 의견도 있었고요. 또 서울대병원과 헬스 커넥트도 조만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올 수능. 영어와 수학이 가장 쉽다는 평가가 나왔죠. 네네.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만점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 수학과 영어는 수능 역사상 가장 쉬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물수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학 B형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고요. 네. 또 영어는 2점짜리 한 문제를 틀려야 1등급이 될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문계 상위권 수험생은 국어의 성적이,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은 이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이 이 대학 선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험생, 학부모 모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을 치른 지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물수능 논란이 나오다니 이건 수능 시험 출제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물수능이냐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문제 오류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네. 어디에서 하소연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나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학부모인 것 같은데요. 예. 아들이 수학과 영어를 잘해서 이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 다른 과목들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큰 신경을 안 썼는데 완전히 망했다. 내가 아들을 망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좀 있었습니다. 네. 학부모가 써신 네네. 댓글이네요. 네. 네네. 어제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트롤선 오룡호.
지금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데요. 지금 러시아 경비 정도 대기만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수색 헬기가 왔지만 바람이 심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해서 모두 6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은 구조가 됐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족들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4m에서 6m 파도가 일고 있는데 조업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났다면서 항의가 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 네티즌들은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은 도무지 고쳐지질 않는다.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날씨가 안 좋아지면 복귀하면 될 것을 그 돈 몇 푼 때문에 소중한 목숨 다 잃게 생겼다며 또 안타까운 이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청와대 그 3인방의 그 대리인 쪽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이 대리인의 유출 문건은 신빙성은 없지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내부 문서 유출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그 대리인 측은 이 문서 내용은 명백한 허위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이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점도 또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청와대 측 이 손교명 변호사는 이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 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그렇다면 이 유출된 NLL 대화록은 언제부터 찌라시가 됐기에 유출자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견을 했고요. 네. 이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조응천과 정윤회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던데 카카오톡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 검찰의 카카오톡 감찰을 또 꼬집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자꾸 엉뚱하게 유출자만 잡으려고 한다. 내용 진상부터 밝혀내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군요. 자, 네네. 검찰이 조직폭력배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올해 이른바 이 3세대 조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뒤에 네. 이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3세대 조폭이라는 것은 조폭 범죄가 진흥화되면서 금융과 주식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이들과 전면전을 벌여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참에 조폭들 좀 속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이 조폭은 아무리 엘리트화된다고 해도 먹이가 없어서 내려오는 멧돼지와 같다. 이 싸그리 잡아들여라. 싸그리 잡아라. 네,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조폭들이 금융에다가 주식까지 손을 뻗어서 자기 배를 불리다니 황당하기도 하지만 서럽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서럽다. 네, 또 확보한 범죄 수익은 어떻게 쓰는지 쓴다면 단지 국고에다가 포함하지 말고 좀 좋은 곳에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 씨와 신은미 씨, 요즘 그 정북 논란을 빚고 있는 그 당사자들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희망 정치 연구 포럼 황선 대표와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자신들을 향한 종북 논란은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은미 씨는 북한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각을 알리는 것이 정부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지만 일본론이 종북몰이와 마녀 사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신은미 씨 등은 이 지난달 개최한 이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한 발언을 이 외국 보도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 측을 서울중앙지검에 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런지 아주 원색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한 네티즌은 북한을 찬양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를 합리화하고 동조를 구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또 국제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알리기보다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등 이 실상을 알리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슨 말만 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도 정말 참 문제다. 이 표현의 자유와 함께 사상의 자유도 필요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앞에 말씀드렸죠. 일본의 위안부 철거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네,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2667번님 말도 안 됩니다. 사과는 못할 망정 소녀상을 철거하라니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1220번님 일본 대사관을 위안부 소녀상으로 둘러싸고 싶군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참 추운 날씨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자차 이용량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길 전체적인 이동 차량이 많았는데요. 퇴근길 역시 마찬가지고 사고 소식도 곳곳으로 전해집니다. 양재대로는 양재나들목에서 화물터미널 쪽으로 사고 있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나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기도 하는 39번 국도 경인 지역 서창 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 쪽으로 는 장수 고가차도 부근 3차로에 사고가 났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근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밀려 있고요. 외곽으로는 한남과 서초 사이로만 밀리지만 한남과 안성 일대로 눈길입니다. 눈길 각별히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와대 정윤회 문건 폭로 이후에 당사자들의 언론 인터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는 애초에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입을 열었고요. 또 정윤회 씨도 일부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죠. 김광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군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네. 예. 비선 실세가 누굽니까? 지금 십상시 게이트라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정윤회 게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한두 명의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예. 여러 사람들의 그런 비선 실세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네. 김기춘 실장 그리고 지금 박지만 예. 그다음에 정윤회 이 3파전의 큰 그림이 삼국지를 그리고 있고 네. 그 안에서 밑에서 이제 구중궁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위 이제 십상시라고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목걸이 권력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국지라고 하셨는데 이 삼국지의 이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하신 한쪽은 김기춘 비서실장, 한쪽은 예. 박지만 회장, 한쪽은 예. 정윤회 예. 씨인가요? 예. 예. 이 세 사람의 삼국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셋의 힘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주세요. 어떤 근거라고 지금 내실 만한 것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예. 있는 소위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의 문건에도 나옵니다만은 찌라시를 동원해서 서로 간을 견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윤회 씨는 김기춘 실장의 낙마를 위해서 1월 조치해서 이런 것들을 찌라시 흘렸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박지만 회장과 관련해서는 미행 부분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거론되고요. 예.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 문건이라고 하는 게 박 경장이 본인이 내부 고발자로서 막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계기로 공개가 됐는데 과연 정윤회 씨가 국정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기에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 예.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마 이것에 대한 관전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지 않겠냐 싶습니다.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언론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는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이 언론에 입을 열었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고. 네. 예. 그리고 YTN에서는 이제 정윤회 씨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얘기가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얘기가 다를 것이고. 다를 거예요. 아마, 다를 거라고 판단이 들고 또 다른 분들이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건의 수사는 명예훼손 쪽이나 아니면 유출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예. 그러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살려면 각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광진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무슨 사안이 또 있습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을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팩트가 없어서라기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쪽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그것이 맞다 아니다는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윤회 씨나 박지만 회장이든 다른 어떤 비서관이든 정확하게 지금 얘기들이 없어서 각자의 입장들을 좀 얘기할 시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정론관에서 잇따라서 기자회견도 갖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워낙 이제 산재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날 좀 정리해서 브리핑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입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들이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백브리핑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박 경장의 그 상관의 입장이 있었지요. 이제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건 내용의 한 60% 정도가 사실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씨는 그거 전혀 아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진실규명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지금 공개됐던 1월 6일자의 이 문서 이것이 경찰이 임의로 본인 수첩에 정보 차원에서 작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고 개통을 밟아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구두 보고가 다 이루어진 문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찌라시만을 모은 거라면 그것으로 이 국가를 운영하고 보고 체계를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고요. 사실 확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은 문서를 비서실장까지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청와대 안에서도 진실과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문건을 작성하고 그 일을 주로 전담했던 도비서관의 말이 그래도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은 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는 형식적인 문제. 이거는 정말 유출인지 아닌지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정윤회라고 하는 인물이 그 문고리 3인방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과연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느냐 시스템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일단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내용 아주 나옵니다만은 한 달에 뭐 2번 정도씩 청와대의 그 고위 비서관들을 만나서 자체적인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그런 일들을 조정하고 또 실제 그렇게 인사에 개입하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뭐 회합을 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무슨 제 지식으로는 무슨 형사법상 뭐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인사 개입이라든가 또는 무슨 개인 비리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죠?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뭐 세계일보에서 공개됐던 문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정윤회 비서실장을 하려면 7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국정의 전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수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금전 관계가 오고 갔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고위직 공직자가 본인의 능력과는 별도로 임명됐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조웅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그 당시에 정윤회 씨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안 했더니 좀 있다가 이재만 비서관이 전화 좀 받으라는 연락을 했었다는 것인데 그리고도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후에 한 2, 3일 있다가 잘렸답니다.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사실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 나와서 정윤회 씨와 접촉이 크게 많지 않았고 만난 것은 2003년 뭐 이 정도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통화를 하고 있고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거의 국회 위증에 가깝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당시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더군요. 그래서 이제 만나지는 않았고 통화는 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오늘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실제로 정윤회 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윤회 씨가 이 사람을 해임하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정윤회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퇴하게 됐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측근의 비선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점을 이제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런데 그 새정치 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은요. 아직 언론에 10분의 1도 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분의 9가 또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 퍼센트지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세계일보에서 문건으로 공개한 건 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른 문건들이나 지금 공개된 문건에서도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공개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상조사단까지 꾸리셨는데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수사라거나 조사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단을 꾸렸기 때문에 다양한 제보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은 오늘 상황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각자 도생을 위해서 각각의 계파들이 싸움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브리핑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겠습니다.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청와대 수뇌부의 역할이라 네. 그렇게 직접적인 제보라기보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정황들이 좀 들어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트롤선 501 오룡호로부터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선원 1명이 사망을 했고요. 52명이 실종된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에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온이 영하 10도에 이른다고 해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과거에 이 사고 난 해역을 항해사 시절 직접 운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의 김종화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사고 난 지역을 전에 항해사 하실 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북태평양 베링의 트롤선에 네. 승선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거 뭐 바람이나 이 파도가 굉장히 센 곳입니까? 이곳은 대체로 북위 60도가 넘기 때문에 아주 거친 바다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겨울처럼 파고가 매우 높고 예. 유빙도 많고 예. 기온과 수온이 모두 영하의 날씨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날씨가 나쁜 경우에 선박 갑판에 해수가 올라오면은 바로 얼어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그런 데서 한번 출항을 하시게 되면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조업을 하시고 하셨나요? 아주 오래전에는 한 달 정도 해서 조업을 해서 여기 다시 부산에 옵니다만은 예. 요즘은 거기 가는 운반선이 있어가지고 네. 보통 한 6개월 내지는 한 1년씩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럼 항상 그렇게 춥습니까? 그러니까 뭐 겨울이 그렇지만 일반 겨울에. 또 뭐 여름이나 가을 되면 예. 조금 낫습니다. 좀 낫고요. 예. 자, 그곳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어선이 이 명태잡이 어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거기 명태가 많이 잡힙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 북양어업이라 이래가지고 1960년대에 개척을 해서 네. 1976년까지는 전성기를 이루었고 네. 그 뒤에는 쿼타 조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과거에는 최고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거기가. 네. 대구잡이 어선도 이번에 한 7척 정도 조업 중이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명태나 대구는 네.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많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예. 어획물을 처리하는데 갑자기 물이 많이 쏟아졌다. 예. 그래서 그 어획물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기울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조산업 측에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확한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네. 이 결과는 어획하면서 양망 중에 작업 갑판의 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를 통해서 어획물을 피시본드라 해가지고 고기 처리실입니다. 여기에 넣는 과정에서 갑판 위에 올라온 해수들이 쏟아져 들어간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배가 기울을 수가 있다고요? 예. 네. 그 펌프질을 해서 배수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배가 기울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 경우는 이제 탑 헤비 현상이라 이래가지고 네. 보통 선박의 상부 구조물에 이렇게 물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중량물이 많이 쏠리면은 복원력이 어떤 한계 이하로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현장 상황이 말이죠. 예. 이 높이 5m 정도의 파도가 몰아치는 악천후였다. 예. 그런데도 좀 무리하게 조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파고가 5원에 6m이고 수온이 마이너스 10도씨, 바람이 25도 내지 27m/s로 가는데 이 정도라면 해상이 일단 악천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조업을 중단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사고 선박이 접근하기가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업하기도 사실은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좀 무리해서 조업했다. 그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예, 지금 상황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네. 이제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예.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4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때 이 퇴선 명령을 제때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4시간 동안이라면은 잘 모르긴 해도 이제 선사와 이렇게 예. 협의를 했을 수가 있고요. 아, 예.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마지막 최종 판단은 네. 역시 선장과 선원의 몫입니다. 네. 선사에서 퇴선 명령을 안 하면 예. 안 하더라도 예. 선장이 독자적으로도 할 수는 있겠네요. 위기 상황에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직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박의 노후화 문제도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번에 사고 난 오룡허가 예. 36년 된 배라고 합니다. 예. 이건 너무 오래된 배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신조 선박으로서 교체되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설령 기준이? 지금 어선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고시를 하지는 잘 않지만 예. 일반적으로 철선인 경우에는 20년에서 25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를 잘하면은 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예.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법상 규정이 없다고요? 법상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그걸 꼭 명확하게 몇 년 이렇게 딱 자르지는 않고 아하. 또 왜냐하면 이제 선박이라는 것이 잘 수리하고 잘 운용하면은 네. 또 조금 오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저번에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 예. 그 선박 기준, 연령 기준이 나오고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예. 이건 어선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몇 년이다기보다는 예. 대개 철선이라면 어선도 있고 상선도 있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기존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20년에서 25년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아니 그 법률상 이게 제한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법률상으로는 예.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좀 노후화됐다고 하는 느낌은 받으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교체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나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어장 환경이 많이 그동안에 변화였고 예.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2006년부터 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예. 원양어선 사고가 13건이 났는데 예. 그중에 10건이 설령 30년 이상 된 어선에서 발생했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설령이 오래된 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예. 어떻게 추측을 해보시나요? 아직까지 실종자가 52명이 저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구조되었으면 합니다만 네. 현재의 기상 상황으로 제가 볼 때는 물론 뉴스에 나온 겁니다. 네. 하지만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아하. 지금 현장 구조는 그 인근에 있는 어선들이 다 연락이 돼서 예.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건 누가 책임지고 이거 진짜 이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책임지고 일단은 하는 곳이 네. 결국 외국 러시아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이리 와서 하는 그런 구조 방식이 있고 예. 우리나라 선박이라 해야 거기 또 이제 어선들이 이제 같이 조업한 배들이 있겠죠. 네. 예, 그 배들이 지금 이렇게 날씨가 나쁘면은 네네. 그 배들 자체도 일단은 피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한다는 것이 이제 날씨 상황이 만약에 이제 그와 같다면은 네네.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참 거리는 멀고 예. 상황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참 난감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의 김종화 교수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4085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철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 역사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1번인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것에 관한 답변이신데요. 3013번님께서는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종군 위안부가 역사이듯 위안부 소녀상도 역사입니다. 역사를 철거해달라고 하는 일본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이를 두고 조건을 내거는 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098번님께서는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일본까지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 같네요. 서글픕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